동업자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너무 장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면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동업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업종의 특성상 동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기간인데요. 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자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너무 장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면 동업관계를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업계약은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유효하고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익 분배, 손실 부담의 비율인데요.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해를 부담할 수도 있겠죠. 수익이 나는 경우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화해두지 않으면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배분을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동업자 간의 역할, 경영 방식인데요. 동업을 하게 되면 각자 역할 분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는 인테리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고 관리, 종업원 관리 등 회사 경영 일체를 전담하고 B는 회계 관리를 전담한다. 그리고 통상적인 의사결정은 A와 B가 합의해서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해배상, 위약금 규정인데요. 동업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곤란해지겠죠.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애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 위약벌 조항을 적절히 규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위 약정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두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동업관계 해지 및 정산 방법인데요. 동업을 영원히 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끝내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 정산하는 방법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사망, 파산, 개인회생, 성년 후견의 개시,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동업계약 해지 효력은 서면이 상대방이 도달되는 즉시 발생하고 효력 발생 당시 회사의 총 자산에서 부채,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라는 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들을 살펴봤는데요.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시면 사람도 잡고 돈도 잡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